자, 우리 학생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들리시죠? 네. 자, 지금 학생들 한 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네, 1분만 기다립시다. 1분만, 1분만. 네, 네, 1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기억나는 것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뭐 했냐고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데이터 분석이 뭐고? 라는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데이터 분석이 뭔데? 라는 얘기.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한번 이제 되새겨 보면은, 야, 데이터 분석이 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석이 뭐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뭐고, 데이터 분석이 뭐고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이 뭐고, 자, 우리 뭐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 뭐입니까? 음.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눈을 6시쯤에 떴거든요. 네, 뜨고, 6시 학교로 올라오니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뒤척뒤척 거리다가, 다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도착을 27분에, 9시 27분에 하고, 그죠? 뒤척거리다 막 그냥 이게 살짝 더 잠이 들었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급하게 지금 켜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침대 속은 아니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예, 다시. 자, 1번, 우리 데이터 분석이 뭐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말, 뭐 해야 되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하고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어떤 증상이 나올 거다,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그래서 당신 뭐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음, 이게 데이터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데이터 수집이 중요했다. 수집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가 수집된 데이터를 탐색적 분석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였죠? 걔네를 전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또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 하면 데이터가 준비 땅 한 거예요. 준비 끝난 거예요. 준비 끝. 그러면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부터 뭘 하느냐?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뭘 만드느냐? 모델 수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는 뭐가 있는데 해서 우리 어제 배웠던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요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누구다? K 민즈다. 음. 그다음 DB 스캔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면서 제가 뭘 얘기했느냐? 선 선형 회귀가 뭐라고 말도 안 하고 실습만 하고 어제 수업을 마쳤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나나요? 그래서 오늘은 선형 회귀에 이어서 선형 분류, 네, 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까지.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일단 시작을, 그래서 선형 회귀가 뭐고? 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회귀가 뭐고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가 그래서 뭐고라는 얘기부터 할 건데, 여러분 하기 전 교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자, 선형회귀가 뭐고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가실 거냐고 하면은 교재 219페이지로 갈 예정입니다. 219페이지. 응, 219페이지. 네, 교재 219페이지로 갈 예정입니다. 자, 교재 219페이지 펴주십시오. 음. 자, 가면은 선형 모델이 뭡니까? 라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얘기하냐고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값이 연속, 규칙적인 어떤 연속성을 가질 때 우리는 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규칙성을 가질 때, 규칙성을 가질 때. 그래서 이런 선형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 사실은 좀 많이 정확해요. 예. 그래서 자, 요런 선형 회귀에 대한 얘기를 선형 회귀의 선형 모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221페이지 데이터 분석 모델이 나옵니다. 사실 이 데이터 분석 모델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즉, 제가 좀 전에 칠판에, 잠시만요. 제가 칠판 파일을 두 개를 열었네요. 어, 제가, 자, 제가, 어, 네, 요거를 그냥 열도록 제가 지금 스케일링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는 메모가 안 돼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M2 방에서 열었던 게 제가 어제 컴퓨터를 안 끄고 갔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음, 네. 여기 좀 전에 얘기했던 데이터 분석, 수집, 머신러닝 알고리즘 요런 거 있죠? 요런 얘기들이 사실은 요 그림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교과서 221과 222에 있습니다. 교과서 221과 222에 있어요. 자,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분석 모델을 보자. 데이터 분석 모델을 보면 우리 이미 했던 거 뭐라고? 1번 문제를 정의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이게 1단계라고 하나로 그냥 뭉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identified problem 이래서 문제 정의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자, 인스트루먼트 데이터 소스 또는 컬렉트 데이터. 결국은 원본 데이터, 즉,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인스트루먼트 데이터 소스 또는 컬렉트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은 원본 데이터 수집을 예를 들어 우리가 120개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에다 옆에 메모 좀 해놓읍시다. 그런데 이 120개 중에서 뭐가 우리가 하는 그 데이터 분석에 안 맞거나 내지는 또는 데이터의 어떤 그 값들이 조금 이상치 이런 것까지 여기는 아니에요. 어, 그냥 데이터 수집 자체를 120개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기타 등등, 의 이유로. 근데 아무튼 120개를 일단 수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프리페어 안에 여기에서 뭐를 탐색적 분석과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이래저래 데이터 삭제하고 날렸더니 데이터가 100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때 모아진 이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요 적어 드릴게요. 자, 요렇게 모여진 훈련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데이터셋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셋. 그래서, 자, 잠시만요. 그래서, 자, 얘를 우리는 100개 모아진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흔히 얘기해서 데이터 셋이라는 말을 씁니다. 데이터 묶음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묶음, 데이터 묶음. 자, 그리고 나서요, 뭘 하느냐? 자, 빌드 모델, 모델을 빌드 만듭니다. 자, 모델을 만드는데 이 빌드 모델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머신 러닝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자, 모델을 만들 때 요때, 요때 빌드 모델 여기에서 뭐가 된다?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선형 회귀, 선형 분류, 클러스터링, 뭐, 지도, 비지도 강화. 되겠나요? 요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메모해 드릴게요. 바로 요 단계에서, 자, 바로 여기에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서 뭐가 여기는 지도, 비지도로 합시다. 비지도, 강화, 학습,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서 뭐가 모델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의할 거. 이때 데이터는 분명히 스타트가 100개였습니다. 그러나 뭐는 요 단계에서는 훈련 데이터를 뭘 쓴다? 70개 내지는 80개 정도만 데이터를 쓰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음. 그래서 결국은 빌드 모델, 빌드 모델 요 단계에서 우리가 제일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우리가 시간을 우리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요 이게 프리페어 데이터나 내지는 컬렉트 데이터 요 단계에서 실제로 시간을 제일 많이 소모하고 그죠? 이때 수식이 등장을 하면 이제 에블레이터 모델에서 모델을 뭐 하느냐? 검증을 시킵니다. 네, 검증을 시킵니다. 네,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합니다. 검증. 이때 검증하는 데이터가 몇 개다? 검증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게 아니고, 네, 검증하는 데이터가 20개 내지 30개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때 검증하는 20개 또는 30개는 뭐를 기점으로 바로 여기에 보이는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탐색적 분석은 사실 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에든 들어가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버레이트 모델이 끝나고 나면이 뭐 하죠? 아, 결과값이 나오네. 그러면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진다. 그래서 이 분석 모델을 우리가 교재상으로 보면 222페이지. 그죠? 얘를 한마디로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나타내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요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한 화면에 보려고. 왜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화면에 보자라고 해서 제가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1번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자, 이때 데이터 수집할 때 기억합시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어, 또는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 파일은 주로 CSV, XML, JSON, 엑셀과 같은 파일이고, 웹 크롤링을 해서 갖고 오는데 공공 데이터 킥을 해서 제가 오히려 데이터 수집 방법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요렇게 어, 적어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지금 제가요. 잠깐만요. 음, 제가 이게 칠판 파일이 뭐가 겹쳐졌네요. 네네. 아, 신경 쓰지 맙시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있어 가지고 잠시만요. 그래도 한 번은 짚고 가는 게 낫겠죠? 네. 우리가 어, 데이터 수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음, 어떤 얘기들을 다뤘었냐고 하면은 자,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만. 네. 왜냐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런 얘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요런 얘기들을. 음, 네, 요런 얘기들을 다루었는데, 자, 보이시나요? 기존 데이터 활용하거나 직접, 웹크롤링 랜덤, 그죠? 공공 데이터, 키글, 뭐 이런 데이터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 데이터 객을 AI 허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호출한다. 또는 바로 측정한다. 또는 설문을 통해서 서베이를 시키더라.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뭘 가지고 뷰티풀 수프 또는 셀레니엄, 파이, 마이에스큐엘, 파이몽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뭐가 우리가 변형 또는 필터링 작업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전처리는 우리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결측치 처리, 이상치 처리, 틀린 값 처리, 그죠? 이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그냥, 삭제해라. 또는 다른 값으로 대처해라. 그죠? 자, 그런데 이상치 처리에서는 입력 오류로 인한 것도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상치 처리 값을 가지고 우리가 불법 그 보험 청구 또는 도난 카드 사용과 같은 값을 추출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바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스케일링, 음, 스케일링, 그죠? 스케일링.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 안 했는데, 결국 뭐, 바이닝, 그 다음 트랜스폼, 인코딩. 즉, 뭐, 단위를 기준, 즉, 단위 기준을 변경이라기보다, 단위를 변경하는 건 맞지만, 뭐 하기 위해서,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표준화, 정규화 같은 게 있었고요. 수치형을 범주형으로 또는 피처를 분리하거나 연산 또는
하는데 요런 거 할 때 날짜나 주말 뭐 요런 값들을 정리하더라. 그다음에 인코딩에서 범주형을 수치형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요때 쓰이는 거는 넘파이나 판다스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탐색적 분석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데이터의 전체적인 성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해야 우리가 뭔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탐색적 분석을 하고 이때 데이터는 뭐 범주형, 수치형이다, 아니다 파악하고 통계값으로 카운트, 최소, 최대 또는 뭐 25분위, 25%, 50%, 75%, 즉 분위수, 사분위수, 요런 값들을 읽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적 분석에서는 요런 값들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플로립이나 시본을 이용해서 차트화 시키는 게 제일 사실은 내용이 크더라. 왜? 차트화를 시킨다는 건 그만큼 내가 뭐 하는 거죠?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다시 얘기하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것은 데이터 파악이 수월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선택해서 값을 조정해서 훈련을 시킬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합시다. 네, 알고리즘 적용이라고 할게요. 네. 자, 얘는 뭐냐고 하면 모델을 선택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즉, 머신러닝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예, 결국 이거는 훈련 학습?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네. 학습, 훈련시키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라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와, 네, 파라미터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제, DB 스캔 할 때, 밀도 값이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엡실론 시켰어요. 이포크 시켰어요. 그 값을 조정함에 따라서 뭐가 되었죠?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이때 내가 사람이 직접 그 값을 일일이 넣는 것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그 너무 사람이 하면 너무 좀 비효율적입니다. 컴퓨터가 자기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딱 값을 찾아냈죠. 이렇게 컴퓨터가 훈련하는 단계에서 값을 세팅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력하면 하이퍼 파라미터, 컴퓨터가 입력하면 파라미터인데 요 파라미터 값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훈련한 거 학습한 결과가 어 달라지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학습한다, 훈련한다, 이거는 결국 저 파라미터 값을 찾아내는 게 바로 학습한다, 훈련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구나. 통과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델이 적용되고 나면 우리 뭘 하느냐? 자, 잠시만요. 요거를 요 앞 페이지에다가 넘겨드리, 넘길게요. 네, 요렇게, 어, 네, 요렇게 넘기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 트레이닝입니다. 결국 이게, 어,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자, 학습 훈련은 결국 모델 트레이닝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파이썬 명령어로. 그 다음이 뭐냐면 검증합니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검증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델 프레딕트예요. 음, 모델 프레딕트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 파이썬을 할 때는 학습과 핏 프레딕트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핏 따로 프레딕트 따로 하기도 하더라. 됐나요? 파이썬에서는. 음. 자, 그럼 그 다음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 뭐 하나요? 자, 사실 요까지 검증은 파이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인간 세계에서 평가를 합니다. 뭐를 이게 나중에 이거 나올 건데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맞다 틀리다. 파저티브, 네가티브. 음. 그래서 파저티브는 PP, 네가티브는 N 해서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F1 스코어 점수를 따져서 이 모델 잘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뒷부분은 다시 내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각화와 서비스화는 이거 뭐냐면, 어, 탐색적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데이터를 뭐 하는 거죠? 시각화시키고 모델이 나오면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뭐 해야 되냐면 서비스화 시켜야 됩니다. 뭐 외부로 제공하든 응용 프로그램 제공하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요즘 왜 CC 카메라, CCTV 같은 거에 보면 야 어디 불났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쿠팡 창고에서 불난 게 CCTV가 불이라고 판단하면 야가 자꾸 울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 안 났는데 자꾸 울리니까 거슬린다고 CCTV를 그때 쿠팡이었나 어느 공장이었나 하여튼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아무튼 CCTV를 꺼버렸어요. 끄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불이 났는데 얘가 판정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CCTV가 잘못 만들어져서 우리가 껐다. 응, 아니다. 너가 그래도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합니까?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안 껐으면 불이 안 났을 건데 끈 네가 잘못이라고 아직까지 법정으로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난지 모르겠지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CCTV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쟤 잔다. 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는 학교에 그거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한번 개발하고 한번 써봤거든요. 뭐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앞에 모니터에 이렇게 켜놓으면 졸면은 머리가 이렇게 움직거리고 눈이 이렇게 꺼벙꺼벙 눈이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러면 모니터의 화면이 붉은색으로 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럼 학생 얼굴이 붉어지면은 앞에서 보거나 또는 우리가 이 뭐라 합니까? 1년씩 책상이니까 뒤쪽에 있는 학생들이 앞에 있는 애를 보고 웃거나 이래서 깨워주고 이렇게 네. 한번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학생들이랑 그때 개발 한번 해갖고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처럼 졸고 있다란 사실은 학습시켜서 이런 행동이 나왔을 때, 쟤 졸구나,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필기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응, 알겠다고 끄덕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비스화라고 얘기를 하더라. 음. 뭐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필기를 하면서 알아들어서 꼬떡꼬떡거리는 거 하고 졸기 때문에 끄덕거리는 걸 구별을 할 필요는 있다. 우리 운전할 때도 제 차는 그런 거 없는데 좀 비싼 차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중앙선 말고 옆에 사선이라고 하나요? 이게 도로에 운전자가 이게 차선을 함부로 변경하려고 할 때 뒤에 차나 이런 거리값을 보고 가면 안 된다고 삐삐삐삐 안내를 해주거나 더 비싼 차는 아예 못 가게끔 사람이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그렇게 안 가게끔 제어를 한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핸들을 잡고 있지만 엑셀레터를 밟고 이래 해도 어느 정도 일정 일자 거리 그 차선이 선 꺼져 있는 값을 보고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게 실제로 지금 차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완전히 완벽해지면 이제 자율주행이겠죠. 예. 외국은 자율주행의 차가 쪼끔 이렇게 도로상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자동차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 자동차는 양쪽에 백밀러가 반드시 있어야 보험이 적용되고 그걸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법규가 있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강제로 이 뭐랍니까? 양쪽에 그 거울 사이드 밀러라고 하나요? 그걸 강제로 단답니다. 근데 걔가 기능이 없대요. 왜? 요즘 자동차는 안쪽에 사이드 밀러 있는 것도 많거든요. 안쪽에서 이게 바깥쪽 이게 보이게끔. 저도 그런 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고런 거를 할 때 우리는 AI라는 요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고 데이터 분석이 결국은 특정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서비스화 시키면 이 전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AI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음주 이게 왜 이게 향 냄새를 맡아서 음주를 하려고 하면 시동이 아예 안 켜지는 차들도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고렇게 실제 일생활에 적용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서비스화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얘기로서 교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재가 좀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이랑 안 맞는데 네, 224페이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24페이지까지.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하면 결국 머신러닝은 모델 수학식을 만드는 거다. 결국 스팸 메일을 찾아내는 모델, 누가 게임에 이길지를 예측하는 모델, 날씨를 예측하는 모델, 를 하는데 결국 모든 상황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 수학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음. 그럼 수학식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쉽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학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문제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사용한다. 그럼 과연 와인 품질을 따지는 게 요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뭐겠어요? 사람이 왜 와인만 이게 뭐 맛있다, 뭐 맛없다 이거 왜 판정하는 그 감정사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이 있다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년간 자기들이 경험한 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수식을 낸 거예요. 그죠? 이게 나왔답니다. 실제로 이게 맞다고 하거든요. 음. 자, 그런데 이거, 와, 이거, 야, 이거 떨어지면 죽겠나 살겠나? 이 수년간 실습했다가 사람이 아이고 죽어나간다 큰일 난다 그죠? 그래서 모델링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모든 걸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런 상황은 사실은 어, 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모든 걸 반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 여러분들 교재에 이 얘기가 어디쯤에 있냐고 하면은 저 뒤쪽 가면 나오는데요. 233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네. 뭐라고? 입력 X, 열, 피처, 독립 변수, 프레딕터, 설명 변수, 라고 얘기하고 출력, 정답, Y, 타겟, 목적, 라벨, 종속 변수라고 한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몸무게가 많아서 유전이어서 고혈압이 나온다라고 할 때 고혈압은 그냥 딱 네 고혈압 이게 아니고 나이나 몸무게나 유전이나 또는 뭐 일상생활의 습관이나 등등에 의해서 고혈압이 등장한다.
그럼 이 등등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입력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이다 아니다라고 판정한다. 즉 겨울철 강수량, 재배철 평균 기온, 수확기 강수량 얘네들이 X값이고 그래서 와인 품질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게 Y값이다라고 하는 요 용어 기억해 주십시오. 음. 보통은 피처 타겟 요렇게 짝지고요. 보통은 피처 타겟이 짝지고요. 이렇게. 음. 그다음 독립 변수, 설명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좀 짝이고요. 프레딕트 라벨이 보통 짝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책들을 보면 설명 변수가 어떻고 종속 변수가 어떨까 이렇게 글을 적을 때.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이게 좀 언어적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렇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더라. 요거 기억을 하면서 자, 요 페이지 기억을 좀 해줄게요. 요 페이지. 그래서 메모해 주십시오. 233페이지 하단에 해 주십시오. 네. 되시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타이밍은 여기서 쉽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그림 그리면서 좀 얘기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타이밍은 여기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20분에 시작합시다. 네, 10시 2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할까요? 자리 오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교과서에 몇 페이지를 잠시 가냐고 하면은, 음, 요 그림이 있는 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요 그림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225페이지. 바로 요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있습니다. 음.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데이터 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데이터 수집이. 네, 데이터 수집이 제일 중요하더라. 데이터 수집이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아주 그냥 간편하게 데이터를 안 들려요? 다시. 뭐가 끊겼나? 들리죠? 아닌가? 학생들, 네, 들리시죠? 오케이. 자, 다시 데이터를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때 원하는 결과에 조금 여러분들 조금 이게 그 뭐라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 결과값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값이 도달했는지를 보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모델 자체가 사실은 학습을 해서 모델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뭐 재학습한다고 보면 돼요. 다시 학습한다. 다시 모델을 적용한다. 즉 훈련을 다시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음. 근데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자 훈련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로 나뉘는데 자 요거 자 사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으로 나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입력에 대해서 X, 열, 피처, 독립변수, 프레딕트, 설명변수. 그죠? 출력에는 정답, Y, 타겟, 라벨, 종속변수가 있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 출력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의 데이터 안에 입력과 출력이 같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에 있다라고 하고 최적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파라미터를 계속 갱신해서 실제의 실제 값에 모델이 적용되어서 예측이 잘 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데이터가 음, 훈련이 끝나고 나면 수식이 나오면 얼마나 맞는지 틀린지 잘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됐나요?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데이터가 100개라고 하면 훈련 데이터는 7에서 80% 학습하고 그 원본 데이터를 갖고 20에서 30% 뭐를 검증을 시킨다. 그럼 아예 테스트 데이터하고 별도 개념은 미지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미지 데이터까지 하고 검증 완료를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이게 되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음. 그래서 성능을 그냥 최종으로 그냥 테스트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한다. 되셨죠? 음. 그래서 검증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모델의 동작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훈련돼 있다 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훈련돼 있다 가지고 학습했는데 그 훈련돼 있다 갖고 검증하면 당연히 잘한다, 잘 됐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훈련에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모델의 학습 중에 가소, 가대적 값 기억나시죠? 가소는 뭐였죠?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훈련이 안 되는 거. 과대는 훈련 데이터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그 데이터에만 모델이 적용되는 거. 즉 일반화를 못하는 거. 이거를 검사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검증 데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는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에서 사용할 데이터의 일부를 검증용으로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뭐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사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얘를 홀드 아웃 데이터라고 합니다. 검증 데이터는 자, 그다음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훈련 테스트 데이터를 그죠? 하고 자, 또는 아예 이거를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요렇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 됐나요?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건데 이 글자와 이 그림이 같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 글자와 그림이 같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다시 가보면 데이터는 훈련, 학습, 검증 데이터로 나뉘고 어,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별도 개념이 있더라. 모델은 구조와 파라미터가 있는데, 자, 요 구조와 파라미터를 또 얘기를 좀 하고 올게요. 구조와 파라미터가 있는데, 자, 구조는 이게 프로그래머가 선택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구조라고 얘기하고, 파라미터는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